거의 보기 어려운 현상이긴 한데 타이어 옆면에 있다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야. 이런 경우에는 타이어만 새로 끼면 끝이 아니라 정비소 가서 이번 주말에 차에 경고등 떠가지고 센터 갔다 왔거든요. 타이어는 어떤 걸 기준으로 언제 갈아야 되는지 이사님 기준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거 사실 차 오래 타는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 부분이거든.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 첫 번째, 타이어는 트레드 마모, 빗길, 눈길 환경 기준으로 마모 한계선 근처 오기 전에 바꾼다. 두 번째, 공기압은 도어 안쪽 스티커 기준으로 잡고 최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장거리 계절 바뀔 때 점검한다. 세 번째, 연식은 보통 4에서 5년 넘으면 마모가 남았어도 상태 보면서 교체를 고민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정리하면 4에서 5만 킬로 또는 4에서 5년 중에 먼저 찬 쪽 근처에서 마모, 공기압, 균열 상태 보고 타이어를 갈아준다. 이렇게 기억해도 크게 안 틀린다. 이제 왜 이런 기준이 나오는지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볼게. 타이어는 그냥 고무바퀴가 아니라 차랑 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부품이야. 브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노면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는 타이어가 결정하고 빗길, 눈길에서 미끄러지느냐 마느냐도 결국 타이어 상태가 좌우하는 거야. 그래서 타이어 관리는 돈 아끼려고 억지로 버티다가 한 번에 크게 나가는 부품이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아.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이 트레드, 홈 깊이야. 타이어 중앙 쪽을 보면은 트레드 사이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막대기 같은 부분이 있어. 이게 마모 한계선이야. 그 한계선이랑 트레드 높이가 거의 비슷해졌다. 눈으로는 아직 홈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거의 끝까지 다른 상태라고 보면 돼. 통상적으로는 그 한계선까지 써도 되긴 하는데 빗길이나 눈길 또는 고속도로 많이 타는 사람 기준으로는 그보다 살짝 여유 있게 한계선에 다다르기 전에 교체하는 게 마음 편한 구간이 되는 거지. 이걸 왜 여유 있게 바꾸라고 하냐 하면은 트레드가 얕아지면은 빗길에서 배수, 즉 이게 물 빼주는 능력이 떨어지고 제동 거리가 확 늘어나. 특히 비 오는 도로에서 물 웅덩이 위에서 뜨는 그 수막 현상이라고 그러지. 이걸 아쿠아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이 수막 현상이 잘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일반 시내 국도 위주면 마모 한계선에 가깝다 싶을 때 갈아주면 되고, 고속도로, 빗길 이런 데를 자주 타게 된다면 한계선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정도에서 타이어 교체를 고민하는 걸 추천해. 그리고 편마모도 같이 봐야 돼. 이 편마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타이어의 안쪽만 유독 더 달아있거나 바깥쪽만 유난히 달아있는 패턴이 있으면 정렬, 즉 얼라인먼트의 문제거나 서스펜션의 문제일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타이어만 새로 끼면 끝이 아니라 정비소 가서 얼라인먼트 점검도 같이 보는 게 좋아. 두 번째는 이제 공기압인데, 이건 말 그대로 타이어가 숨을 얼마나 품고 있느냐, 공기를 얼마나 품고 있느냐, 이 문제야. 공기압은 운전석 문을 열어보면 요 프레임 쪽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안쪽에 타이어의 공기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앞 35 또는 뒤 33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보통 일반 시내 주행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근할 때는 스티커에 적힌 값 그대로 설정을 해서 공기압을 맞춰주면 되고, 고속도로나 장거리가 많고 짐이나 사람을 많이 실을 때는 살짝 상단값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터넷 글 같은 거 보고 막 임의로 높게 놓고 낮게 빼고 이게 아니라 차가 최초에 설계된 값 안에서 설정을 해주고 공기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공기압을 체크하는 주기는 내가 추천하는 패턴이 있어. 최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장거리 또는 여행 가기 전에, 그리고 계절이 크게 바뀔 때, 특히 겨울 그리고 여름이 될 때 이렇게는 꼭 한 번씩 봐주는 거야. 공기압이 낮으면 연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타이어 옆부분이 많이 눌리게 돼가지고 마모가 빨리 진행되게 돼. 심할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어. 반대로 너무 높으면 접지 면적, 바닥이랑 붙는 면적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승차감은 딱딱해지고 마찬가지로 제동 성능도 떨어질 수가 있어. 이건 접지 면적이 주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지. 그래서 공기압은 도어 스티커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이 조합으로 그냥 습관을 만들어주면 제일 편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이어가 몇 년 됐냐, 즉 연식이야. 나이가 몇 살이 됐냐 이거지. 그래서 제조년도 보는 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줄게. 타이어 옆면을 보면 숫자 4자리가 적힌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25, 22 이런 식으로. 이게 앞 두 자리는 제조 주차를 얘기하는 거야. 위크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두 자리는 연도, 제조된 연도를 뜻해. 예를 들어
들어서 2522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2022년에 25주차에 만들어진 타이어란 뜻이야. 독특하지? 주차로 표시한다는 게. 그러면 왜 이 연식이 중요하냐? 타이어 고무는 그냥 방치해둬도 점점 딱딱해지고 경화되는 거지.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해. 이게 경화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야. 딱딱해지기 때문에 얘가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겉으로 봤을 때는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어도 고무가 딱딱해지면 접지력이 떨어지고, 특히 빗길이나 눈길에서 위험해질 수가 있어.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끄러지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에서 5년이 넘어가면 마모 상태와 상관없이 한 번은 교체를 고민해보는 시기라고 보는 편이야. 나 많이 안 탔는데 싶어도 시간이 타이어를 조금씩 늙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섞어서 보냐가 궁금할 거야. 자, 내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첫 번째 예시는 시내 위주 연 10,000km 정도 타는 차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 주행거리는 연 10,00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 환경은 막히는 시내나 가끔 고속도로 타는 통근한다고 봐야겠지. 그러면 보통 4에서 5만쯤 마모 상태에 따라 교체를 고민해보는 그런 환경인 거야. 기간으로도 보면 대략 4에서 5년, 완전 평균적인 거겠지. 이 안에서 마모 한계선 근처인지 편마모가 있는지 타이어 옆면에 균열이 있는지 같이 보고 결정하는 거야.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주행이 되게 적은 차, 연 한 5,000km 이하 타는 차, 1년에 5,000km밖에 안 타도 4년이면 2만 km 타는 거고 5년이면 25,000km쯤 되겠지. 킬로미터 수는 많지 않지만 연식은 5년 가까이 되게 된다. 이때는 마모가 덜 됐으니까 뭐 계속 타도 되겠지 보다는 고무의 경화, 균열 여부를 보고 교체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야.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4에서 5만 km 또는 4에서 5년 중에 먼저 찬 쪽 을 기준으로 트레드 마모, 편마모, 공기압 관리 상태, 그다음에 옆면의 균열과 갈라짐, 요거를 한 번에 체크해서 교체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센터에 가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하고 끝내도 뭐 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내가 직접 한 번만 보면 좋은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트레드 마모 한계선 위치, 도대체 이 트레드 마모 한계선이 어떤 건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게 좋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차할 때나 주유할 때 슬쩍 한번 보고서는 이 마모 한계선이 이거구나 라는 것과 여기쯤 내 타이어가 닳았구나 라는 걸 봐두는 것도 좋아. 그리고 공기압을 체크하는 습관, 장거리 주행 또는 여행 전에는 꼭 한번 공기압을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옆면의 균열 혹은 벌룬 여부, 이 벌룬이 뭐냐 하면 거의 보기 어려운 현상이긴 한데 타이어 옆면에 혹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있다,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야. 이거는 공기가 과주입된 경우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압 체크를 해주거나 타이어를 교체해줘야 된다. 그리고 미세한 크랙이 아주 촘촘하게 많다, 이거는 경화가 많이 돼서 또는 오래됐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지.